원장님, 저는 밤마다 잠을 진짜 2~3시간도 못 자거든요. 너무 힘든데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밤마다 2~3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니. 주사 한 대 맞으실래요? 여기 주사. 일단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은 낮에 활동을 할 때 깨워주는 역할, 부교감신경은 밤에 쉴 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정상적으로 밤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야 되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아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뇌는 여전히 깨어있어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려고 노력을 할수록 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성을 담당하는데, 자야 한다고 의식하는 순간 이 망상활성계가 더 활성화돼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은 더 원숭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지식의 저주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잠들어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뇌는 더 깨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불면증이 오래되면 조건화가 생겨요. 침대만 봐도 또 오늘도 못 자겠구나,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시켜서 더욱더 잠을 못 자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밤은 잠 안 잘 거야 라고 선언해보세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망상활성계가 진정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안 잘 거야, 오늘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스키 탈 때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 같은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하는 경로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 수면에 대입해서 보면은,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안 잘 거야, 그냥 편하게 누워 있을 거야 라고 3번 중얼거려 보세요. 그리고 10분 안에 잠이 안 오면은 과감히 거실로 나가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다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지금 2~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것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잠은 노력으로 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 똑똑하신데요. 결국 불면증의 핵심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심리적인 압박,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계속 강화시키는 악순환이에요. 몸은 쉬고 싶은데 신경계가 안 쉬고, 그래서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초조하니까 더 못 자고, 이 고리를 끊어야만 비로소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치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해야 효과적이에요.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마음의 압박도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식습관 조절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수면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커피는 당연하겠죠? 카페인을 조심해야 되고, 저는 커피 안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이런 것들에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완전 차단하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3시간 전에는 먹지 마세요. 위장이 일하고 있으면 몸이 쉴 수가 없어요. 특히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니까 저녁엔 피하시고, 대신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우유, 견과류, 통곡물 이런 것들. 들어만 봐도 건강한 음식들이죠.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과 리듬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루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려고 노력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안 돼요. 시차 적응을 하듯이 또 힘들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햇빛.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 확 열고 햇빛을 하루에 15분 이상은 무조건 쐬세요.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켜줘요. 지금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몸이 인식하면은 이제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돼요. 운동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관건이에요. 적절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흥분 상태가 돼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수면 환경을 수면 전용으로 만드세요. 침실의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최적이고,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하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침대를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침실은 오로지 잠만 자는 공간이어야 돼요. TV 보기, 책 읽기, 스마트폰 다 거실에서 하세요. 누워서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미 자율신경계가 너무 꼬여 있어요.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아무리 겉에서 당겨도 안 풀리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면증이라고 다 같은 불면증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잠들기가 어렵고, 어떤 분들은 자다가 자꾸 깨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고, 원인도 다 달라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갑상선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먼저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알고 보니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주 원인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접근해야겠죠? 근데 뭐 검사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가 꼬여 있어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잠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서 악순환이 빠진 거죠. 이럴 때는 신경치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특히 자율신경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재울 뿐이지 근본적인 자율신경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냅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 스냅피 치료는 꼬여있는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요.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약해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죠.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과는 다르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과 같은 다른 자율신경계 증상들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환자분은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 못 잤는데 스냅피 5번 받고는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며칠 동안은 잠만 잤대요. 이런 식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치료받고 나면은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냐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목부터 척추 주변을 따라 신경절이라는 중요한 스치를 따라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스냅피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치료해서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압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 포도당과 생리식염수만을 사용해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어요? 약도 안 쓰고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엇을 넣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해요.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면은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류가 돌아오면서 신경의 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스냅피 치료의 본질은 자율신경계의 균형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에게 스냅피를 치료를 하면은 과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불면증 말고 같이 있던 다른 증상들도 다 같이 좋아지신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몇 번이나 맞아야 돼요?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초반에는 주 1, 2회씩 좋아지시면은 주 1회,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넓혀가는데 보통 3에서 5회쯤에 안쪽에서 변화를 많이들 느끼세요. 개인 차이가 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맞자마자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한 3, 4번 맞고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 5번 맞아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치료받다 보면 결국 다들 좋아지셔요.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지시고 불면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 다른 증상들도 함께 개선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보통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만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왔는데 소화불량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통이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스테로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당연히 없고요. 주사 부위가 좀 뻐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고 가끔 이제 몸이 너무 경직돼 있는 분들은 전신에 몸살처럼 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또 맞고 너무 잠이 쏟아져서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초반에 몸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라서 점점점 정상화가 됩니다. 몸이 스스로 이제 균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치료라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이 효과가 쭉 지속돼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솔직히 모든 분께 100% 효과가 있다고는 못해요. 불면증은 일단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또 다시 몸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계속 다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너무 이제 과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불면증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면제도 좀 그만 먹고 싶고 약발도 듣지도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해요.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스냅피 치료는 여러분이 몸에 가진 자가 치유력을 깨워주는 치료예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꼬여있는 자율신경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이 찾아올 거예요. 좀 만병통치약 같죠? 약 파는 것 같죠? 이게 정말 매력적인 거는 약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치료받아보세요. 불면증은 잠들려는 노력에서 벗어날 때 해결돼요.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안 잘 거야? 그냥 편하게 누워있을 거야. 이 마법의 주문 침대에 누워서 3번만 중얼거려 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2-3개월 이상 고생하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특히 자율신경이 너무 꼬여있다면 스냅픽 치료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해결되면 단순히 잠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가 활기차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자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편안한 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불면증은 절대 평생 가는 병이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와 올바른 접근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편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